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제41장 뉴질랜드와 그 지배자들. 영국 땅이 된 뉴질랜드. 미국은 한때 프랑스와 스페인과 멕시코의 영토였던 땅을 합쳤어. 미국과 멕시코 군대가 한창 싸우고 있을 때 세계의 저 반대편에서도 또 다른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었단다. 뉴질랜드가 바로 그곳이었어. 미국 사람들 중에는 그때까지 뉴질랜드를 가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 그러나 영국으로부터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주해 와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단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포경선들이 그 두 섬의 해안에 자주 나타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형기를 마친 죄수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뉴질랜드로 건너가서 집을 짓고 살고 있었지. 뉴질랜드의 원주민들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단히 우호적이었대. 그곳을 방문했던 어느 영국인 나그네는 이렇게 썼단다.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인정미가 넘치는 사람들이었다. 딱 벌어지고 잘 발달된 그들의 신체는 이 세상의 어떤 종족과도 비길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어린아이들은 특히 눈이 번쩍 뜨이도록 예뻤다. 나는 그들의 집에서 여러 날을 묵고 잤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이 불안한 적이 없었다. 영국인 식민지 개척자들이 그 섬의 해안에 도착했을 때는 원주민들이 나와서 그들과 거래를 했어. 원주민들은 영국인들을 파케하라 불렀고 자신들을 마오리라고 불렀어. 이주민들은 마오리라는 말이 그들의 부족 명칭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 말은 어떤 한 부족만을 일컫는 명칭이 아니었어. 뉴질랜드에는 서로 여러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각 부족들은 제각기 고유한 명칭과 관습들을 가지고 있었어. 여러 부족 사람들이 고기나 고구마 같은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백인들의 총하고 교환했단다. 그래서 부족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요란한 총성이 울려 퍼지게 되었어. 화약 연기와 냄새가 매캐해지고 예전에 그 어느 전쟁에서보다도 더 많은 전사들이 죽었어. 총상을 입고 부상당한 사람들의 상처도 이제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것이어서 그들이 대대로 써왔던 약초로는 치료가 되지 않았단다. 마오리들은 또 파케아들로부터 천연두, 홍역, 감기 등의 전혀 새로운 질병들이 옮았어. 수천 명이 죽었다는구나. 백인들이 들어온 지 40여 년 만에 마오리들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어. 마오리들은 자기들끼리 싸웠고 영국인 이주민들도 자기들끼리 싸웠어. 뉴질랜드에는 법이 없었어. 농부들은 밭에 경계선을 놓고 싸우고 물을 서로 완전 끌어들이려고 싸웠고, 마오리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려고 온 선교사들은 백인들이 마오리들의 땅을 야금야금 뺏는 것을 목격했어. 그들은 또 마오리들이 백인들과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불안해했대. 마오리들은 백인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서 술과 받고 왔어. 술을 마신 마오리들이 병이 들었어. 선교사들과 영국 이주민들은 영국 정부가 제발 뉴질랜드로 관리들을 보내서 그곳을 법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구나. 영국 정부는 그들의 간청을 못 들은 척했어.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기 때문이야. 따라서 그곳에 관리를 보내서 마오리를 위해서건 파케아를 위해서건 법을 만들게 할 권리가 없었다는 것이야. 그런데 영국 정부는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어. 마오리들이 뉴질랜드를 영국에게 넘겨준다면 영국 정부가 그들을 백인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어. 영국은 마오리들이 그들의 땅을 온전히 지키게 해줄 것이며 혹시라도 백인 이주민들에게 땅을 빼앗기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대. 윌리엄 홉슨이라는 영국 해군 대위가 마오리들의 지도자들을 만났어. 영국을 대표한 홉슨과 마오리들을 대표한 지도자들이 조약을 맺었어. 와이탄기 조약이라 불리는 이 조약의 내용은 영국이 영국 이주민들의 침략으로부터 마오리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할 것이고 그 대신에 마오리들은 영국을 그들의 제비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었어. 곧 홉슨이 뉴질랜드의 총독이 되어서 뉴질랜드는 이제부터 영국 식민지가 되었다고 선언했단다. 뉴질랜드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선언하자마자 더 많은 이주민들이 그곳에 왔어. 그들은 대개 남쪽 섬에서 살기를 원했대. 그곳이 가축을 먹이고 곡물을 경작할 땅이 훨씬 더 넓기 때문이었어. 곧 두 떼의 양을 실은 배가 오스트레일리아를 떠나서 뉴질랜드로 도착했어.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때까지 양을 본 적이 없었을 거야. 그러나 양들은 생전 처음 보는 그 섬의 풀을 잘도 뜯어 먹었어. 오래지 않아서 두 양떼가 각각 수백 마리씩 풀어놨어. 털도 무성하게 잘 자랐어. 남쪽 섬의 드넓은 평원을 차지한 농부들은 그들이 개간한 목장의 일부를 새로운 이주민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고 팔아서 더욱 부자가 되었단다. 마오리들 중에서도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 그러나 영국 총독이 그들을 불러서 말했어. 당신은 영국 정부한테만 땅을 팔 수 있습니다. 그 조약문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영국 정부를 대신하니까 땅을 팔고 싶으면 내가 사겠소. 마오리들은 어리둥절했지. 그들은 조약 문서에 그런 게 써 있는 줄을 까맣게 몰랐었거든. 총독은 턱없이 싼 값을 제시했어. 그제야 그들은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차렸어. 영국이 그들로부터 땅을 헐값에 사고 그 땅을 이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비싼 값을 받고 다시 팔려는 수작이었던 거야. 마오리들이 그렇게 못한다고 항의하자 총독은 조약 문서를 꺼내 보였어. 자, 이걸 보세요. 당신들이 여기다가 도장을 찍었잖소. 마오리들은 와이탄기 조약 문서에 자기들이 전혀 몰랐던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어. 처음부터 문서가 두 가지로 작성되었던 것이었단다. 두 문서는 우선 언어부터 달랐어. 마오리들의 문서에는 그들이 영국에게 그 땅을 마오리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통치할 권리만을 넘겨준다고 되어 있었어. 그러나 영국 사람들의 문서에는 영국이 마오리들의 땅에 대한 주권, 그 땅을 완전히 지배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영국은 뉴질랜드를 합병한 것이지만 마오리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지. 마오리족과 영국의 깃대 정쟁. 뉴질랜드의 북쪽 섬에서 호네 헤케는 라는 이름의 마오리 추장이 그의 나라를 되찾겠다고 결심했단다. 그 무렵에 남쪽 섬에서는 영국인들이 정착지를 날로 넓혀져 가고 있었어. 남쪽 섬에 살던 대다수의 마오리들은 북쪽 섬으로 밀려났어. 그러나 영국인들은 이제는 북쪽 섬의 땅까지도 사려고 했어. 마오리들은 자기들의 자그마한 땅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겁이 났어. 와이탄기 조약을 팽개쳐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단다. 그들은 마오리들 전부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는 추장들이 그 조약의 도장을 찍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어. 헤케도 그 조약의 도장을 찍은 추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는 영국 총독의 관저가 있는 호로라레케 정착지 쪽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지. 거기에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 대영 제국의 국기 유니온 잭이었지. 헤케는 부하들을 보내서 깃대를 분질러 버렸어. 영국인들은 다시 깃대를 세웠지. 마오리들이 다시 가서 깃대를 분질러 버렸어. 영국인들은 또다시 깃대를 세웠어. 마오리들이 세 번째 몰려가서 깃대를 분질러 버리자 영국인들은 세 번째로 깃대를 다시 세웠다는구나. 그러나 이번에는 깃대 앞에 병사들을 세워서 지켰대. 그래서 헤케는 한 무리의 부하들을 보내서 마을 주위에서 소란을 피우게 했어. 고함을 지르고 소동이 벌어지자 영국 병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거기로 몰려갔어. 그 틈에 헤케는 또 한 무리의 부하들을 보내서 그 깃대를 또 분질러 버렸단다. 영국 총독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마오리들이 기어이 나를 공격하려는 걸까? 그는 이런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 마을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주민들을 피신시켜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래서 주민들 모두 해안에 대어놓은 여러 척의 배에 태웠어. 영국인들의 마을이 텅 빈 것을 보자 마오리들이 몰려와서 불을 질렀어. 배에 탄 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황급히 닷을 끌어올렸어. 그들은 섬의 북쪽에 있는 또 다른 정착지인 오클랜드로 갔단다. 오클랜드의 주민들이 무장을 한 채 마을을 지키고 있었어. 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멀리 피신해 있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여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었어. 영국군 병사들이 무기를 정비해가지고 헤케의 말로 진격했어. 헤케는 진작 카위티라는 이름의 추장과 합세해 있었어. 카위티는 70살의 노인이었어. 그는 일색 동안 수많은 전투를 목격했던 사람이었어. 두 추장이 힘을 합쳐서 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계획을 세웠어. 그들은 마오리 전사들이 몸을 안전하게 가린 채 총을 쏠 수 있도록 곳곳에 구덩이를 팠다는구나. 마오리와 영국 사이의 첫 전투에서 114명의 영국 병사들이 죽었어. 영국 총독 조지 그레이는 헤케와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했어. 헤케는 처음에는 거절했어.
해케는 총독에게 편지를 보냈어. 이 땅은 신이 우리에게 주셨소. 땅이 고래라면 우리가 반을 잘라서 당신들에게 줄 것이오. 그러나 땅은 자를 수가 없으니 어쩌겠소.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수밖에. 그레이는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더 많은 병사들을 불러왔어. 영국인들이 계속 전투를 걸어왔고 마오리들은 맞서 싸웠어. 어느 쪽도 시원하게 이기지 못한 채로 전투가 지루하게 계속되었어. 마침내 그레이는 해케를 설득해서 평화조약을 맺었어. 기때 전쟁이라고 불린 마오리들과 영국인들 사이의 첫 전쟁이 끝났으나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어. 마오리들은 영국인들이 그들의 땅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몹시 화가 났고 영국인들은 와이탄기 조약에 따라서 마오리들이 영국 총독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단다. 영국이 뉴질랜드를 합병하기는 했지만 그 새로운 식민지가 아직은 그들의 손안에 확실하게 들어온 건 아니었어. 그 후 30년 동안 마오리들과 영국 사람들은 수없이 전쟁을 치렀는데 결국에는 마오리들이 그들의 땅 대부분을 포기해야 했지. 그러나 그들은 저항을 아주 포기하지는 않았어. 지금도 뉴질랜드는 영국 연방의 한 국가로 남아있단다. 영국 연방이란 한때는 영국 식민지였으나 지금은 영국과 대등한 위치인 여러 나라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오리 후손들은 옛날에 해케가 영국 국기의 깃대를 분질렀던 바로 그 자리에 모여서 그들의 땅을 빼앗았던 영국 사람들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시한단다. 끝.